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 장까지 우리가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리고 연산자들, 그죠? 그리고 셀렉트문, 그리고 실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문자 함수, 숫자 함수, 날짜 함수, 뭐 명시적, 암시적 형변환, 그리고 널 관련 함수까지 우리가 실습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이제 SQL 기본 파트 2에 들어왔고요. 자, 역시 지난 시간, 지난 장에 이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자, 함수에서 자, 여섯 번째로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케이스는 함수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신텍스 뭐 그리고 여러분들 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나 했었다면 스위치문 있죠, 그죠? 스위치문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함수와 성격이 같기는 하지만 표현 방식이 함수라기보다는 구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는 뭐뭐시면 뭐뭐시고 뭐뭐시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구문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 케이스를 여러 개로 우리가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로 오라클에 디코드 함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디코드 함수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고요. 더불어서 얘는 디코드 함수는 뭡니까? 현업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써요. 저도 너무 많이 썼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다음 구문은 모두 같은 결과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 대괄호는 옵션이라는 걸 이제 알죠? 그래서 case when 해서 서브웨이가 라인이라는 컬럼이 1일 때 블루 값을 출력을 하고, 그게 아니고 또 서브웨이 라인이 두 번째 문자라면, 이 문자라면 그린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when 서브웨이 라인이 3이라면 오렌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lse는 대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옵션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속하지 않으면 그레이로 되고 케이스문이 시작하고 엔드 구문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요걸 약간 또 줄여놓은 게 케이스 바로 서브웨이 이렇게 해놨죠, 그죠? 줄여놓은 것보다는 뭐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죠? 다만 약간 니꼬르 요 부분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서브웨이 라인을 먼저 올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when 해서 하면 blue, when 2라면 then을 써서 green, 그리고 when 3에서 하면 orange. 요거는 역시 옵션이고요. 그리고 end입니다. 자, 그런데 디코드 함수는 정말 이 케이스 when, then 구문보다는 훨씬 효율적인데, 서브웨이 라인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서브웨이 라인이 1이라면 블루, 2라면 그린, 3이라면 오렌지,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레이,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문보다, 그죠? 물론 뭐 이 구문도 시험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디코드 함수를 사용하는 게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업을 떠난 지 꽤 오래된 저도 이 디코더라는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디코더를 많이 썼는지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죠. 우리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서브웨이 인포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 서브웨이 언더바 라인에서 넘버 타입으로 해서 PK를 줬어요. 그죠?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 출발지가 되고 박캐릭터 타입 20, 그리고 엔드 포인트 박캐릭터 타입 20을 줘서 3개를 만들었고, 몇 개입니까? 5개의 값을 이렇게 인서트 인투를 통해서 1, 2, 3, 4, 5 해서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 이렇게 놓고 select asterisk from subway info 하니까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죠? 맞습니까? 이 상일동입니다. 이거 저 디벨로퍼 때문에 그 출력해서 글자 크기를 좀 크게 줘가지고 이게 좀 안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select subway line 해서 case when에서 subway line 해서 1이라는 여기에서는 지금 분명히 넘버죠. 넘버인데 이 구문에서는 넘버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거는 캐릭터 타입이잖아요. 문자 타입. 그죠? 그리고 요거는 문자 L 타입이고 마찬가지로요. 그죠? 똑같죠? 그리고 else 그레이 해서 알리아스를 라인 언더바 칼라로 줬고 from subway 언더바 info 이 구문에서는 이게 문자 타입으로 들어가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오라클 엔진에서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암시적형 변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요 첫 번째 구문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구문 있죠. 이 두 번째 구문에서는 한번 보시면 여기에 숫자를 제가 넣었죠. 그죠? 이 구문에서는 이 구문에서는 서브웨이 언더바 라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넘버 타입이기 때문에 숫자로 웬 문에 넣어야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넣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드 함수인데요. select해서 subway line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디코드 함수 subway line이 여기에서는 문자 타입이 또 먹습니다. 숫자 타입도 한번 넣어볼게요. 같이 하면서. 그래서 블루 2일 때는 그린 3일 때는 오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그레이라고 해서 알리아스를 주고 요렇게 하니까 이 구문과 앞에 있는 케이스 웬된 구문보다는 디코드 함수가 훨씬 뭡니까? 짧죠. 그래서 많이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자, 그리고 케이스문에서는 그죠? 디코드도 그렇지만 케이스문에서
else 뒤에 값이 디폴트 값이 되고 else 뒤에 값이 디폴트 값이 되고 우리가 별도의 else가 없을 경우에는 null이라는 값이 디폴트 값이 된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else절에서 별도의 else절이 없을 경우, 별도의 else절이 else가 없을 경우에는 null 값이 디폴트 값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퀴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포즈 딱 걸어 두시고 한번 문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우리가 배웠던 서브스트링 함수도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샘플 테이블, 아하,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샘플 테이블을 드랍을 했다가 다시 이 값을 우리가 인서트를 해야 되는 과정을 실습 때 거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 콜론에는 가 to C 그리고 가나다 콜2에는 그리고 1, 2, 3 그리고 A, B, C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콜1만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콜1만.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콜1에서 when C가 되었을 때 이 말이죠. 그죠? C가 되었을 때 그때는 then에서 서브스트링을 하는데 콜2에 아하 요거네요. 그죠? 콜2에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라 라는 게 바로 서브스트링이죠.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가 B네요. 그죠? 맞습니까? 두 번째가 B인가요? 그죠? 두 번째 하나 둘 해서 잠깐만요. 이게 두 번째에서 케이스 웬에 의해서 콜 1이 C다. 그죠? 콜 1이 C다. 그러면 콜2에 가서 서브스트링을 하는데 콜2에서 2하고 두 번째 그리고 한 개거든요. 그럼 B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죠? 맞습니까? 아, 제가 잘못 봤군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다시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자, 셀렉트 케이스 해서 제일 처음에 컬럼을 우리가 먼저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순차적으로 갔을 때 가잖아요. 그죠? 가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이 얻어 걸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C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이 들어갔을 때 행이 들어갔을 때 2가 됐어요. 그러면 2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니까 else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돌면 로우가 레코더가 들어가면 C가 돼서 여기에서 B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C, B, B가 되겠네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맞습니까? 요런 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해설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해설해서 케이스 when 그죠? 에 의해 콜 1 2 가 그죠? 이면 뭐였어요? C예요. 그죠? C 맞습니까? C 그리고 2이면 그죠? 2이면 이것도 문자열 타입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문자 형태로 2이면 뭐예요? 2이면 B가 되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B가 되고 그리고 C이면 뭐예요? 바로 서브스트링의 결과 그죠? SUBSTR 에서 여기에 이게 뭡니까? A, B, C의 두 번째 하나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이것은 곧 뭡니까? 바로 에 의해 뭡니까? 바로 B가 된다. 그래서 출력은 뭡니까? 4번과 같이 출력 같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제 4절로 웨어절입니다. 근데 웨어절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셀렉트문 할 때도 select from where 해서 where는 컨디션입니다. 즉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조건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where절이 없으면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셀렉트나 그냥 전부 다 행을 다 끌고 와요. 그죠? 그래서 insert into는 우리가 insert into values 구문 많이 써봤죠? 그죠? 그거는 이제 삽입하는 거죠. 테이블에다가 저장하는 건데 자, 우리가 insert를 제외한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조작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조작어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 DML 구문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DML 구문에 들어가 있는 것과 그리고 DDL 그리고 DCL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 주셨으면 뭐죠?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CRUD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력 그리고 뭐겠어요? 조회 그리고 수정 그리고 삭제.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약자가 create 그리고 뭡니까? read 그리고 update 그리고 delete입니다. 이거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CRUD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서 요거 적으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가 SQL 구문의 종류를 보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SQL 구문의 종류 DDL, DML, DCL,
그리고 TCL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DML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DML 구문이나 아니면 혹은 DDL 구문에 속하는 명령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두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DML 같은 경우는요, 인서트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인서트 다음에 바로 업데이트, 딜리트,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자, 요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 적어놓고 정리하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DML 구문 한번 정리합시다. 구문 첫 번째, DML, 다른 말로 데이터 조작어, 매니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데이터 조회를 하는 셀렉트 구문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셀렉트는 조회죠. 그리고 두 번째, 인서트 있죠. 인서트는 데이터 입력입니다. 아이고, 데이터 저장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이거는 데이터 수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딜리트가 있죠. 이거는 데이터 삭제입니다. 이게 바로 DML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DDL이 있는데, DDL 구문은 우리가 많이 썼던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 정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reate,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테이블이나 뷰나 이런 것들 구조를 구조를 생성하는 구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alter, 우리 한번 써봤죠? alter는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컬럼에 PK를 추가를 안 했다면 PK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컬럼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컬럼을 삭제를 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러한 구문이 바로 alter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구조를 삭제해버리는 드랍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랍 테이블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 삭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게 바로 리네임입니다. 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리네임, 이거는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DDL 구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트렁케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케이트하고 딜리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테이블 초기화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이렇게 컬럼들이 많죠? 아니, 컬럼이 있고 로우가 많아요. 한 10개 로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딜리트를 하잖아요. 딜리트 from 해서 테이블 명을 주게 되면 하나 행을 이렇게 삭제를 해요. 그래서 10개를 다 삭제를 해요. 그런데 이 트렁크는 아예 그냥 소위 말해서 삽으로 우리가 푹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러한 형태로 테이블을 초기화를 하는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DDL 구문까지 봤으면 이제
DCL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구문. 여기에는 첫 번째 바로 이거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 제어입니다. 권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권한을 부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보크가 있어요. 리보크. 이거는 권한을 주어진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TCL까지도 나와요. TCL 구문도 있어요. 이거는 트랜잭션 랭귀지라고 해서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데이터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데이터베이스 우리 SQL 디벨로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테이블에는 우리가 업데이트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커밋을 해야 된다고 했죠. 한번 커밋된 것은 롤백 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밋, 이거는 물리적 구조,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롤백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롤백이에요. 이거는 아직 물리적인 커밋을 치지 않았다면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지점까지 위치를 지정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세이브 포인트를 해놓으면 아하, 요까지는 내가 커밋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이브 포인트를 두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쿼리문을 작성할 때 조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문들 DML, DDL, DCL 그리고 TCL 종류 그리고 방법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명령어인지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살펴봤죠. 인서트를 제외한 DML을 수행할 때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문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where가요. where. 예를 들면 name 컬럼이 이지은 in 컬럼만 셀렉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지은이 아닌 컬럼만 셀렉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업데이트는 수정할 때 쓴다고 했죠.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here절의 위치는 우리가 select from where 여기서부터 외웁시다. 이거는 시험 문제 구문에 잘 나와요. 이것도 select from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group by가 나와요. 있다면 group by 그리고 그룹을 진 것에서 조건을 주고 싶다면 having 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order by가 옵니다.